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질의학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발전시켜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서양의 의학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체질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에 따라서 체질을 치료에 적용하고 또 체질을 진단하고 하는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상의학이나 활체질의학을 제외하고는 제가 찾아보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질의학을 미국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쉐어링을 해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한국의 체질의학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체질의학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지방에서 아틀란타에서 오페라 그 연주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한국 분이 한 분이 오페라에 연주를 하셨는데 출연을 하셨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야,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감각적으로 치료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한국에 있는 체질의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체질의학에 대한 이해하고 치료를 하는데 적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할 수만 있으면 미국 닥터들한테도 체질의학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체질의학은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 창안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재마 선생님은 무예가 출중을 해서 무과에 급제하여 고원군수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에게 해역이라고 하는 양다리가 무력해지는 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열격이라고 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병들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주 러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치료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치료를 못했고 자신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스스로 의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각기 다른 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은 아마 태양 그러니까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우리 장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태양인에 속하고 그에 준한 치료를 해서 본인이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4가지 체질로 분류를 해놓고 또 그에 따른 치료를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의학을 하지는 않고 똑같은 체질의학이기는 하지만 저는 팔체질의학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4가지의 장기를 가지고 4가지 체질을 나누었죠.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한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강하고 신이 약한 사람, 팔체질의학에서는 비를 췌장으로 보고 있는데 비가 강하고 신이 약한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이 강하고 비가 약한 사람을 소음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물줄기에 이제 한의학의 큰 줄기가 되는 사상의학파가 한국 한의학계에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한의학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제가 팔체질의학을 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더 팔체질의학의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양의학적인 그런 부분과 많이 부합되는 팔체질의학에 제가 심취를 해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팔체질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팔체질의학은 동호 건도원 박사님께서 1964년도에 일본의 동경에서 열린 국제 침구학회에 이 체질침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팔체질의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년, 40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팔체질을 하는 의사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에서 좋은 치료의 결과들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뭐 LA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늘 질문하고 묻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팔체질 의학이 뭐냐? 그러면 팔체질 의학은 우리 신체에 있는 오장오부 10가지 장부가 있고 거기에다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넣어서 12장부를 가지고 인체의 장부 구조의 패턴을 8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팔체질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체질 의학의 특성을 보게 되면 사상의학처럼 4가지 장부를 가지고 신체를 우리 인체 그러니까 체질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12장부 물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까지 들어간 12장부를 가지고 각 장부 구조에 따른 8가지의 장부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팔체질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체질의학의 특성 중에 하나는 체질 진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체질의학의 진단 방법은 체질 맥진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맥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에서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병진을 하게 되는데 팔체질의학에서 하는 진단법, 팔체질 진단법은 병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맥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체질을 진단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팔체질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진하고는 달리 요골동맥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가 맥을 완전히 뛰지 못하게 압박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아남는 마지막 맥을 하나씩 찾아내게 되는데 그 찾아내진 맥에 따라서 체질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가 심장으로부터 혹은 인체 전반에서 걸쳐서 요골동맥을 통해서 표현되지는 우리 인체의 체질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팔체질 맥진법인데 이 맥진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년째 하고 있지만 이 어쩔 경우에는 체질 진단의 오류를 범할 때도 사실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질 진단은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우리 체질 맥진을 통해서 체질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특성 혹은 뭐 생리적인 특성, 모양 또 생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체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 진단에 있어서는 팔체질의학에서는 그 체질 맥진을 통해서 체질을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을 확진하는 것은 우리가 체질 맥진법을 통해서 우리가 체질을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일에 체질이 맞으면 효과는 아주 뭐 극대로 나타날 것이고 체질이 틀리게 되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거나 부작용이 나거나 체질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체질을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장기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인체의 우리 12장부를 가지고 장부의 구조를 가지고 체질을 나눈다고 했었는데 그 우리의 이 장기들은 서로 고유한 생체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협력해서
하루하루의 적정한 인체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뇌는 인체에 있어서 장부에 있어서 생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락에 대해서도 뇌에 대한 경락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질을 나눌 때도 뇌라고 하는 기관은 들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인체 우리 장부의 그 강약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체질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폐가 약하고 간이 강한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상으로 치면 뭐 태음이 될 수도 있죠. 팔체질의학에서는 목양체질인데, 이 목양체질들은 폐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금양체질이라고, 간이 제일 약하고 폐가 가장 강한 체질의 사람들은 엑스레이 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주 장대한 그런 폐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저 아주 좋은 성우들은 뭐 아마도 금양체질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뭐 힘이 더 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강의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체질의학은 인간이 가진 체질적인 조건과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부조화를 조정하는 적합한 치료법의 체계를 궁리하고 규명하는 것이 팔체질 의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팔체질 의학은 뚜렷한 거의 완벽한 체질 진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질별, 질환별로 분류된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양체질의 50견 치료다. 50견 치료 처방이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염이 있다, 혹은 만성 설사를 한다, 각 체질별로 모든 치료법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작업들은 팔체질 의학을 완성하신 동호 권도원 박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저들은 그냥 그분이 이룩해 놓은 업적에 대해서 그냥 사용하고 그냥 감사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올 김용옥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권도원 박사님한테 치료를 받기도 했었고, 또한 이분이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의과 대학에 편입을 해서 한의학을 하게 된 배경이 동호 권도원 박사님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용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쓴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가 아는 천재는 이 지구상에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모차르트고 한 사람은 동호 권도원 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체질에 대한 학문을 완성하고 또 진단법과 치료법과 습생법을 거의 완벽하게,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완벽이라고 한 것은 없다 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세세히 분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영양법이라든지 특수한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의학이 팔체질 의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학문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치료 현장에서 제가 적용을 해보면 그 어떤 의학적인 치료법보다 잘 치료가 되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각 체질별로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